오즈 홈빌더 동영상 강의. 그 첫 번째로 빌더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한번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넘어가시고 나중에 각 항목별로 구성된 자세한 도움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는 현 화면은 빌더 접속 후 최초 선택하게 되어 있는 특정 스킨, 여기서는 쇼핑몰 스킨이 되겠네요. 해당 스킨을 선택 후 나온 화면입니다. 예제에서는 이와 같은 스킨을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페이지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한번 이 페이지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존의 이 스킨을 지워야겠죠. 지우는 것은 이 스킨에서 불러오기 중 이 초기 화용이라고 되어 있는 스킨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단순한 레이아웃으로 안에 아무런 모듈도 들어있지 않은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페이지 디자인, 즉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자 했으니까 먼저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에 전체 넓이를 정하죠. 현재는 8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9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셀 분할 병합 과정을 거쳐서 페이지의 디자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만들고자 하는 먼저 서브 페이지를 한번 보죠. 작업 시 먼저 서브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인 페이지에 넣고자 하는 어떤 최근 리스트 등의 모듈은 해당 게시판 등이 특정 페이지에 이미 있다고 가정이 돼야지만이 등록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셀을 나눠야 하냐, 그것은 딱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 제일 좋겠죠. 즉 우선 좌우측으로 어떤 메뉴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분할을 해야겠죠. 그 다음 회사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과 그 우측으로 어떤 상단 보조 메뉴와 메인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을 일반 셀을 이용해서 큼지막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을 크게 나눴고요. 하단으로 카피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좌우 셀이 병합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하나의 셀에 지금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모듈, 그 다음에 타이틀, 게시판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의 모듈에는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모듈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일일이 일반 셀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반 셀로 쪼개다 보면은 이 인접한 좌측의 셀은 여기서 또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인접한 셀의 높이가 완전 제각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각각 일반 셀을 이용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큼지막한 하나의 일반 셀 내의 셀을 독립셀로 구성해서 그 독립셀 내의 자식 셀을 위아래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한 셀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일반 셀 하나로만 구성을 하고 그 일반 셀을 독립셀로 변경 후 해당 독립셀 내의 자식 셀을 이용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접한 셀의 높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서브 페이지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실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럼 먼저 이 셀을 위아래로 분할을 해서 상단 보조 메뉴가 들어갈 부분과 하단 실제 메인 메뉴가 들어갈 부분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셀에 이 실제 메인 메뉴가 들어갈 부분에
높이가 좀 커야겠죠. 한 70 정도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좌우를 여기서는 좌측이 너무 좁으니까 한 240 정도로 넓혀 보죠. 자, 그 다음 하단 셀은 카피라이트 부분이 넓게 들어가야 되니까 좌우 셀을 병합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셀 레이아웃은 원하는 모양대로 나누어졌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좌우측 셀을 먼저 독립셀로 변경을 해서 이 만들어진 이제 독립셀 내의 자식셀을 위아래로 분할해 보죠. 먼저 서브 메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자, 그 다음으로 이 어떤 좌측에 안내 전화번호를 보여줄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메뉴가 들어갈 부분과 안내 번호가 들어갈 부분 사이를 또 셀로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굳이 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셀과 셀 간의 어떤 공간은 셀의 속성 중 이 여백 기능을 이용해서 위쪽에 여백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만들고자 하는 여기서는 이 테두리 모양을 어떤 배경 이미지로 만든 게 아니라 셀의 속성 중 테두리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아래 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테두리라는 것은 아무리 여백을 지정하더라도 테두리가 먼저 셀에 딱 붙게 테두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과 테두리 사이의 여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백만으로 이 테두리와 테두리 사이에 여백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셀을 다시 위아래로 분할을 해서 여백을 주겠습니다. 한 20픽셀 정도 줘서 여백을 떼었죠. 그럼 이와 같이 좌측은 이제 셀 디자인이 됐고, 우측도 한번 이렇게 3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셀로 바꾸고, 만들어진 독립셀 내에 자식셀을 위아래로 분할을 해보죠. 자, 먼저 현재 위치가 들어갈 공간을 한 2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 페이지 타이틀이 들어가는 공간을 한 50 정도 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내용이 들어갈 공간을 자동으로 덮고, 카피라이트 부분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각각의 일반 셀의 높이는 모두 특정 사이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셀, 기존의 부모 셀이죠. 이 부모 셀의 높이는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웹브라우저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실제 페이지 내용 중 이 가운데 자동으로 설정된 부분이 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늘어나게 구성한다는 거겠죠. 즉, 특정 페이지 디자인 할 때 어떤 브라우저 크기를 늘렸을 때 페이지의 내용은 따라 늘어나지 않고 어떤 특정 높이에 맞게 페이지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 마지막 자동으로 되어 있던 셀의 높이도 특정 크기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항상 따라 붙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자동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